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어센 F코 데브 소속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에 첫 세션으로 웍스 MCP 세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졸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웍스, 라인 웍스에서 API 게이트웨이, 개발자 사이트, 그리고 서드 파티 앱 플랫폼, 워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MCP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가 직접 MCP를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엔트로피 기술 블로그를 보니까 11월 4일자로 현존하는 MCP에 대한 이슈를 조금 정리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툴 정의가 컨텍스트 윈도우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거나 중간 툴 결과가 추가적인 토큰을 차지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코드랑 MCP를 같이 실행을 하면은 컨텍스트 절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놨었는데, 아무래도 MCP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또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공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한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또 저희의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B2B 시장에서 필요한 MCP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네이버 웍스랑 라인 웍스는 B2C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B2B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고로 B2B 시장에서도 MCP를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B2B 시장이기에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사내 웍스라고 해서 네이버 웍스도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구성원들을 위해서 런칭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보안이나 아니면 기술, 정책 검토와 같은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통해서 구현한 피처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버 로직을 더욱 강력하게 체인 프로토콜이라는 주제인데요. 체인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개념이고 MCP의 기능이랑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활용 사례랑 확장 가능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웍스 MCP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B2B 시장에서 필요한 MCP 기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2B라는 앱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MCP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목차에서는 B2B 앱에서 MCP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어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향점, 목표점, 그리고 이 목표점을 어떻게 구체적인 피처로 만들어냈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커넥터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CP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도 아무래도 맨 왼쪽에서 보이는 클로드의 커넥터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B2B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로드 커넥터 마켓에 등록되어 있고 사용자는 여기서 간편하게 MCP 서버를 추가해서 강력한 기능들과 AI 에이전트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웍스를 커넥터 마켓에 올려서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생기게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커넥터 마켓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앱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클로드랑 챗 GPT의 경우에는 커넥터 마켓이 오픈되어 있고 제미나이는 자사 앱들만 마켓에 공개가 되어 있지만 뒤쪽에서 이제 API를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시면 전부 커스텀 MCP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웍스 MCP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MCP를 직접 만들게 된 이유하고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웍스의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개발자가 자의적으로 MCP를 만드는 게 저희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도메인 앱단이 인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 개인이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어서 API 호출을 하거나 SDK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긴 됩니다. 이는 B2B 솔루션이기 때문인데요. 의도한 설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MCP라는 거는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정한 MCP를 설계해서 공유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메인을 위한 API 설계입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API가 이제 도메인 단위 클라이언트 앱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화된 API가 오픈 API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토큰을 발급받으면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도메인 내에 되게 여러 정보들을 남용하거나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MCP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의 승인 그리고 감사 로깅입니다. B2B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저희는 감사 로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즉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자가 감독하고 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로깅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 역시 오고 가는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사용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감사 로깅 같은 걸 남길 수 있어서 관리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 MCP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사내 데이터 보안입니다. 자체적으로 MCP를 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MCP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에 대한 걱정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또 저희가 공인으로 MCP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사용하신 입장에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웍스 MCP의 지향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관리입니다. 기능과 정보 양쪽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리한 개인화입니다. 안전한 관리와 함께 개인이 결국 MCP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MCP를 개발해버리면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은 최우선하되 그만큼 개인은 또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성능입니다. MCP에서 여러 가지 성능을 제공해주는 만큼 안정적인 가용량, 유연한 코드 그리고 간편한 인증을 통해서 최대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된 앱 생태계입니다. 저희가 서드파티 앱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미 저희를 통해서 여러 앱들을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드파티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드파티 플랫폼과 저희 MCP를 연계해서 서드파티 플랫폼의 기능들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커넥터 마켓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무래도 엔트로픽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커넥터를 등록할 수 있는지 구글 폼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초기 그 아키텍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OOS 스펙을 지원할 것과 그 다음에 요즘 트랜스포트, 스트리머블 HTTP 기반의 트랜스포트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넥터 마켓에 올라갈 수 있게 제공하고 또 구현도 이전보다 SSE나 MPX에 비해서 간단해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구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드 기반의 이제 MPX 서버, 로컬 서버가 아니면은 붙일 수 없는 MCP 호스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도 보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네이버 웍스 MCP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슬라이드 중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운데에는 MCP 서버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웹 서버고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 엔드포인트로 MCP 스트리머블 HTTP 기반의 MCP 엔드포인트 그리고 MCP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저희 웍스에 다양한 백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웍스 APIs, 사스 계획, 서드파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인증을 제공하고 각기 다른 형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 MCP 서버가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백엔드 심지어는 고객사가 직접 등록한 서드파티 그 커스텀 API의 경우에도 원활하게 단 하나의 인증을 통해서 호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버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저희 MCP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옵션 1은 /MCP 엔드포인트로 통상적인 스트리머블 HTTP 서버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standard.io 방식입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일부 이제 MCP 호스트의 경우에는 로컬 기반의 MPX 서버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저희 MCP를 호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능을 붙인 브릿지를 개발해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SO 기반 단일 인증으로 웍스의 모든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웍스 MCP를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인증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단위의 토큰 인증만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웍스 차원에서 개인이 개인의 토큰을 발급받아서 개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통일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아스 토큰을 하나만 발급받으면 실제로 호출하기 위한 100의 엔드포인트들은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한 토큰을 발급을 하고 각 토큰을 각자 관리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뒤에 있는 툴을 어떤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커스텀 API나 아니면은 저희하고 연계하는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헤더를 저희하고 상의해서 안전하게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앱 콘솔 그리고 디벨로퍼 콘솔이라는 서비스를 이미 호스팅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디벨로퍼 콘솔은 저희 고객님이라면은 아마 사용해 보셨을 법한 통상적인 개발자 사이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거나 봇을 만들거나 뭐 SSO, 조직 연동 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앱 콘솔은 일부 개발사에게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기능이지만 다른 도메인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양쪽 모두 인터페이스는 되게 비슷하지만요. 양쪽 모두의 커스텀 API를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걸 툴로 소개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버린 AI를 위한 다국어 디스크립션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웍스는 라인에서도 일본에서도 서비스하고 또 최근엔 대만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제공 언어인 영어,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간체, 번체에 대해서는 전문 번역가와 개발자 검수가 모두 완료된 툴 디스크립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 디스크립션을 제공하게 되면은 단순 번역 제공이 아니라 전문가가 검수를 했기 때문에 고유 명사나 아니면 웍스의 웍스 스페시픽한 텀 아니면 회사의 스페시픽한 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소버레인 AI와 함께 이용하실 때 보다 오인 없이 툴을 호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는 커스텀 가능한 툴 디스크립션입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MCP 서버가 일방적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제 저 MCP 호스트에서 이제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그 호스트에다 전달해주기 전에 서버 차원에서 툴을 디스크립션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선호하거나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MCP 툴 디스크립션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이러한 설정을 1차적으로 어드민에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어드민이 설정한 툴 디스크립션이 개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개인의 사용성에 맞게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굉장히 엉뚱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는 기능인데 디스크립션을 뭐 하늘이 맑아요. 그다음에 to에 보면은 뭐 어디가 맑은지 알려주세요 같은 굉장히 어색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클로드 코드에서 이 MCP를 실행할 때 저기 하늘이 맑아요라고 하면은 메일을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 같은 사용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각 부서에서 본인 그 개발사 내지는 회사에 적절한 툴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MCP 툴을 잘 호출하는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멀티 토큰 관리 기능이랑요 서버 API 호출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MC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제공했던 거는 한 번에 한 세션만 지원했는데 이러다 보면은 다양한 MCP 호스트에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LLM에 연계해서 API를 호출하거나 이럴 때 다양한 불편을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토큰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익스파이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갱신 역시도 하나의 토큰을 발급할 때 다 같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MCP 토큰을 받아서 서버에 직접 툴을 API 형태로 호출하고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런칭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일들과 그를 통해서 견고해진 MCP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내에서도 사용하는 MCP이고 네이버 역시 각종 기밀들과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만들어진 MCP가 사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되게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 2달 이상의 검토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맨 처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스코드 보안 검수입니다. 그 전문적인 소스코드 보안 검수팀이 저희 서버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지 로직상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하고 소스코드가 안전한 거를 검수했고요. 그 외에도 MCP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검토, 법률 검토, 정책 검토 등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내에 MCP를 런칭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법률 검토랑 정책 검토라는 것도 되게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진행하면서는 MCP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지
아니면 민감 정보를 다룰 때도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고요. 법률 검토는 MCP 호스트를 사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 호스트를 사용할 때 MCP를 사용할 때 법률적으로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검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토는 사내 정책상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툴을 사용해도 과연 정책상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안전한 사용인지 등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기능,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입니다. 개인정보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 따라서 메일, 메시지, 아니면 보드 이런 곳에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그대로 리스폰스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킹 필터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필요 이상의 마스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크, 커스텀 로직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테스트로 메일을 보낸 것인데, 유효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크하지 않지만 유효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일 때만 마스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폰스에도 안 내려가지만 저희 내부 서버 로그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대외비나 기밀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 로그의 경우에는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마스킹하는 거 이전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에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 로그에서 마스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또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커스텀 개인정보 마스킹 필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를 것이고, 또 어드민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패턴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는 4번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형식으로 4번을 필터링하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4번이 필터링되지 않는 이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클라우드의 4번을 추가적으로 레게스 패턴으로 등록을 하면은 4번이 마스킹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비슷한 기능을 기업에서 각자 4번이나 민감한 정보, 특별한 고유 번호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추가적인 마스킹을 진행하고, 이런 마스킹 역시 서버의 로그로 남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체 제작한 브릿지입니다. 저희 아키텍처에서 사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자체 제작 브릿지는 향후에 되게 여러 가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MCP 호스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아무 LLM이나 갖다가 쓰면은 보안이나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CP 호스트 자체도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로컬에 있는 프로세스를 검사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MCP 호스트를 아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MCP 호스트는 MCP 호스트대로 나름대로 식별자를 헤더로 보내고는 있기 때문에 조금 워커라운드지만 그런 호스트 식별자를 통해 받아서 허용된 MCP 호스트만 리스폰스를 정상적으로 내려주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접속이 필수적인 그 MCP 호스트의 경우에도 툴 브릿지를 이용하면은 툴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다양한 이미 시장에 기존재하는 MCP 서버 중에서 MPX 기반으로 로컬에서만 돌아가는 서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고 계신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계신 서버들을 기업 입장에서 이제 선뜻 허용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기능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브릿지를 통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툴 리스트의 선별입니다. 관리자가 검증하고 개인이 선택 가능한 툴 리스트라고 적었는데요. MCP 호스트가 아닌 MCP 서버 차원에서 내려주는 툴 리스트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개인이 그 안에서 혹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툴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필터링하고 서버가 내려주게 됩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툴을 너무 많이 등록하게 되면은 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LLM이 혼란을 겪을 뿐더러 컨텍스트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API로 호출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실 때 이런 곤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일 기능만 쓰면 되는데 툴 자체가 너무 컨텍스트가 방대하게 되면은 이슈가 있는 경우 정말 심플하게 모든 툴을 비활성하고 메일 툴만 활성화되면은 툴 리스트 자체가 서버에서 하나만 내려가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다양하고 개인화된 편한 아까 얘기했던 툴 디스크립션과 함께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툴을 호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규먼트 설계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툴 실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그 백엔드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오픈 API도 호출을 합니다. 근데 해당 오픈 API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파람 같은 걸로 유저 아이디를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저 아이디에 해당 토큰으로 다른 유저 아이디를 넣어버리면은 다른 유저 아이디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심지어 메일을 발송하거나 하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된 툴들을 설계를 할 때 애당초 얼규먼트를 받지 않고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얼규먼트는 저희가 토큰과 함께 컨텍스트로 관리하고 이 컨텍스트를 실제 엔드포인트에 인젝트해 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모든 툴들의 이런 보안적 위험성이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나오는 리스폰스에 추가적인 민감 데이터가 없는지를 교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한 툴 자체를 설계하고 그 툴이 실행되는 환경을 저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호출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호출할 수 있는 MCP 툴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 기반의 정보만 전달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서버 로직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체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MCP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득 생각난 것이 아까 발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조금 MCP의 기능성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것이 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토콜입니다. 기존 MCP 툴을 더 확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 고민하면은 아래와 같은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컨텍스트입니다. 특정 툴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툴 디스크립션이 이미 로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툴의 리스폰스를 받았는데 그냥 거의 러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덤프해 주면서 제대로 읽지 못할 양을 준다거나 아니면 커서 같은 데서 보면 오토 컴팩트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툴 실행에 의미가 없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한 정보만 뽑아낼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방대한 컨텍스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방대한 컨텍스트 모두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활용해서 어떻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까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승인의 부재입니다. 즉 MCP 같은 경우에 한번 호출하고 파일한 거에 대한 포켓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것 같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버가 핑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서버가 핑퐁을 하고 필요한 값을 전달하거나 어떤 민감한 툴 실행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컨펌을 받는 그 사용성이 있으면 조금 더 MCP를 통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자 승인 부재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비일관적인 동작입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똑같은 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호출을 해도 매번 다른 정보를 주고 매번 다른 툴을 호출하고 어떤 툴을 생략하고 어떨 땐 또 잘 부르고 시연하면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네, 물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워크플로우 또는 중요한 툴을 호출할 때는 적어도 일관적인 동작을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일 유저 사용입니다. 뭐 MCP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 대부분이 이제 단일 유저 개인화된 경우가 있는데요. B2B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결제를 받거나 서로 합의를 해서 토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조율을 하거나 등 여러 사용자가 연계된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즈 케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MCP의 그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서버에서 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인 만큼 구현체는 아니고요.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하실지는 사실 각 개발사 내지는 개발자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이 프로토콜 기반으로 나름의 그 SDK와 그 다음에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Create Meeting and Send Message라는 가벼운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툴을 하면은 말 그대로 미팅을 만들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안쪽에서는 캘린더를 조회하고 캘린더에 빈 시간이 있으면은 호출해서 일정을 생성하고 빈 시간이 없을 시 심지어는 사용자한테 제안하고 다른 날에 할래 뭐 이런 거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 생성 후에 이런 걸 노티하는 원래라면은 4개의 다른 툴로 이루어졌을 로직을 하나의 정의된 시나리오대로 서버에서 전부 호출한 후 필요한 정보만 리스폰스로 전달하는 게 체인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0.2.5 다큐멘트를 만들었고요. 이 다큐멘트를 최대한 정확하고 확실하게 다큐멘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체를 만들고 SDK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린 게 아니라 이 다큐멘트 자체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음을 최대한 생각을 하고 또 이 다큐멘트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에 맞는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현재 해당 다큐멘트는 사내에서 오픈소스 형태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 스킬스 등을 통해서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통한 구현 같은 걸 굉장히 보조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또한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클로드 스킬의 형태로 제공을 해서 보다 편하게 검색해 보시고 또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체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한 로직을 서버 주도적으로 수행한 후에 정의된 결과만을 반환하는 프로토콜이고요. 필요한 정보나 사용자 동의가 있다면 동의를 잠깐 퍼즈하고 동의를 구하고 재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8종류의 스텝이라는 걸 지원하고 이 스텝들을 구성해서 체인 템플릿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등록된 툴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템플릿을 작성 가능하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베타 SDK를 지원하고 있고 추후에 다른 SDK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인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인 템플릿, 두 번째는 스텝, 세 번째는 스테이터스, 네 번째는 체인 툴입니다. 각각 설명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아무래도 체인 템플릿입니다. 시나리오 같은 거죠. 그래서 스텝이 빌딩 블록이면 이 스텝들을 어떻게 execute 할지 정의해 놓은 것이 체인 템플릿입니다. 즉, 이 툴은 이런 기능들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라고 얘기하는 기술서가 체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ON 혹은 YML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고요. 매 스텝이 실행된 결과 상태를 관리하고 이전 스텝에서 실행한 결과값 같은 거를 그 다음 스텝의 변수로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정시나 컨퍼메이션 같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점프 등도 제공하는데 뒤에 있는 스텝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텝은 총 8개를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정의이고 프로토콜이 발전하면은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스텝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API 콜입니다. 해당 스텝을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API를 호출하고 그 API의 리스폰스를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혹은 외부의 HTTP 요청을 실행을 하고요. 내부에 있는 특정 로직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API 콜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HTTP 메소드를 지원하고 동기, 비동기 둘 다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 또는 세션 컨텍스트의 변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웍스 MCP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 등록된 모든 툴을 특정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체인에 실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컨퍼메이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실행 중인 체인을 서버에서 실행 중이던 워크플로우를 잠시 중단하고 사용자한테 돌아가서 필요한 피드백을 받아오는 스텝입니다. 즉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은 땡땡원을 누구누구에게 송금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액션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액션인데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 LLM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송금하면 좋겠나 보다 하고 송금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특정 민감한 단계에서는 굉장히 명시적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firmatio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equires human approval이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가 true로 내려간 경우에는 저희가 LLM에 내려주는 프롬프트에서 사용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구해야 하고 굉장히 민감한 approval이다. 이런 걸 프롬프트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프롬프트로 아무리 강하게 제공을 해도 무시하고 그냥 그래도 사용자는 이걸 원했을 거야 하고 그냥 툴을 execute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2차적으로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OTP 같은 번호를 받아서 사람만 알 수 있는 번호를 같이 녹인다면은 송금이나 아니면 뭐 특정 계약, 결제와 같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도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체인입니다. 체인 템플릿 안에 있는 체인 안에는 당연히 다른 체인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인 안에 있는 내부 변수 같은 거 활용하지 못하고요. 하나의 완성된 그 펑션으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잔여 체인을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디션이고요. 비교 연산자, 불리한 평가, 널 체크와 같은 굉장히 단순한 컨디션 체크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논리 연산을 체인 템플릿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또 튜링 컴플리트 돼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복잡한 컨디션 체크 같은 게 필요하면은 서비스 로직에서 API 콜을 통해서 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or each 스텝입니다. 요건 0.2.5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0.2.4의 그 7가지 스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체인 프로토콜을 템플릿을 제작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이터레이션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 구조로는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어렵거나, 근데 이터레이션만을 위한 커스텀 로직을 제작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툴을 하나 더 정의를 해서 API 콜을 특정 어레이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에서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이제 콜렉트할 수 있는 형태의 스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텝과 체인 템플릿을 실행하기 위한 세 종류의 MCP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인 리스트, 체인 엑세큐트, 체인 컨티뉴입니다. 사실 체인 템플릿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 툴에 가까운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 시작 시에 저 컨텍스트에 업로드되지 않고 체인 리스트를 실행하는 순간 마치 체인 툴 MCP 툴 리스트를 보는 것과 같이 디스크립션과 정의를 쫙 내려주게 됩니다. 이 체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파라미터를 받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툴 리스트, 툴 디스크립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체인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저들을 보다 컨텍스트를 아끼면서 필요한 체인만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인 엑세큐트입니다. 체인 리스트를 먼저 실행을 하고 LLM이 이제 어떤 체인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툴을 불러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툴을 실제로 엑세큐트하는 펑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인 컨티뉴인데요. 컨퍼메이션 스텝이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 어프로벌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토큰 값을 같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특정 세션 토큰 값을 같이 입력하고 요구했던 정보를 같이 체인 컨티뉴의 형태로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실행이 되고 컨티뉴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 MCP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실행을 시작하고 필요하면 컨퍼메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면은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컨티뉴 하다가 완료가 되는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터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요거는 외부에 공개되는 개념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체인의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정의해 놓은 거고,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구현을 하면은 결정 없는 동작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 프로토콜을 기용을 할 때 특정 케이스들에서는 컨텍스트 소모량이 90% 이상 감소하고, 또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로직이 쭈르륵 돌아가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자체로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 일정을 알려줘라는 걸 기존 웍스 툴에서 실행할 때는 사실 오늘 일정을 제공하는 툴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양한 캘린더의 각각의 이벤트 중에 오늘의 그 일정만을 어그리게이트 해야 되는 유즈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서에다 시켜보면은 모든 캘린더를 조회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몇 개의 캘린더만 조회한 다음에 오늘의 일정만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임의적으로 몇 개 중요한 일정만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일정을 체크하지 못하는 사용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체인을 사용을 하면은 필요한 캘린더들만 제외하거나 아니면 포함시켜서 그 캘린더 리스트를 쭉 내려주면은 쭉 필요한 오늘의 일정들을 잘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여러 툴을 활용할 필요 없이 LLM 그 서버에서 내려주는 체인 엑세큐트, 체인 컨티뉴에 대한 리스폰스에 대한 대답만 LLM과 함께 내리면은 정상적으로 툴을 호출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걸 조금 더 확장해서 for each를 많이 쓰면은 50개에서 80개에 가까운 툴콜을 동시에 서버 안에서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다양한 웍스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데일리 리포트와 같은 사용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 목적 예시인데요. 저희가 특정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리 예약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의 자리가 있고 캘린더 일정으로 관리를 해서 겹치지 않게 캘린더 일정을 잡으면은 그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캘린더 일정을 이렇게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용성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체인으로 간편하게 정의를 해서 빈자리를 찾고 그 빈자리를 예약해주는 사용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용한 점은 당연히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체인을 통해서 빈자리를 예약하면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예약하는 실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LLM, MCP 그리고 백엔드 로직을 통해서 여러 AI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 안에 체인 프로토콜이 역할을 더해서 아직까지는 LLM이나 아니면은 MCP 자체가 충분한 유즈 케이스를 전부 커버하기 위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할 때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유즈 케이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체인 프로토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저들의 니즈에 맞게 더 강력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체인 프로토콜을 적절히 정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웍스 MCP의 발전 방향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0년에 데뷔해서 공개를 했던 저희 서드 파티 앱 플랫폼이 지금은 5년을 지나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입점해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라인웍스의 워프 앱 중에 하나가 이런 응급실 그 일본 내에서의 응급실 배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저희 워프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봇과 워프를 활용한 다양한 에코 앱을 앱을 설치했을 때 단순히 봇과 워프 기존 사용성뿐만 아니라 저희 MCP를 사용한 분들에게도 체인 프로토콜과 툴을 통해서 그리고 커스텀 API를 통해서 동일한 사용성을 AI 에이전트 형태로 본인이 좋아하는 LLM과 함께 실행하고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가 안전하게 실행되고 트랜잭셔널한 것을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확장인데요. 진행 중인 체인을 프리즈하고 다른 사용자가 그 체인을 이어서 컨티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잘 정의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 관리라던가 아니면 일정 조율 이런 것들도 체인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펜딩한 태스크 또는 체인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런 걸 봇이나 메일 알림 같은 걸 통해서 푸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앱 콘솔 사이트 그리고 디벨로퍼 콘솔 사이트에서도 보다 편하게 툴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GUI도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노코드 기반의 접근법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클로드 스킬스와 같은 굉장히 유용한 스킬들을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작은 소규모의 그룹에서도 유용한 툴들을 편하게 제작해 보시고 또 회사에 알맞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고객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C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CS 같은 게 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프리미엄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 보여요 같은 CS가 인입이 되었을 때 그 CS를 처리하는 것 자체를 사람이 읽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필요한 부서에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체인 프로토콜을 정해진 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고객을 조회하거나 이게 어떤 소스 코드에서 비롯된 문제점인지 어떤 부서한테 먼저 연락해야 되는지 어떤 커밋에서 나온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LLM과 AI 에이전트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AI 에이전트가 판단한 과정을 서버에서 정확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승인을 해야 고객한테 문제 없는 응답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AI와 LLM 에이전트와 함께 체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더 완성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 항상 함께 개발해 주신 인경님, 성호님, 주영님 그리고 이 발표를 열심히 도와주시고 항상 멋있는 플래닝 해주시는 석천님, 지혜님, 민준님, 나은님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규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